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로 장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마드 준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멤버처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성준님, 하성준님이라는 개발자분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성준님께서는 8년차 개발자이시면서 50개국을 여행을 하시면서 노마드로서 개발자로 일을 하는 그 스토리가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저희가 저번 달 즈음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뵀어요. 근데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얘기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튼 여행이라는 그 콘텐츠를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 저한테는 특히 없는 개발자적인 지식과 그리고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오픈마인드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네. 오늘 재밌게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성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되게 좀 흥미롭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로망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갖고 있으니까. 낭만이죠, 노마드는. 네. 찐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주변에서 보기 또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약간 유튜브에서만 볼 것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데 실제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노마드 준이라는 이름으로 스레드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로 이제 한 2년 정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또 2년은 튀르키예에서 거주를 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와우. 네, 아예 튀르키예에서 사시면서 개발 활동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와. 튀르키예는 개발하기 어떤가요? 튀르키예는 사실은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되게 개발자나 아니면 디자이너 아니면 노마드 분들도 되게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유럽권에서는 가장 이제 노마드로 핫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총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사신 거는 이제 한 4년 정도 네, 되신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뭐 이건 뭐 지역적인 거지만 왜 하필 튀르키예에서 정착하셨는지 2년 동안 살았는지도 궁금해요. 왜 네. 하필 거기가 좋았나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형제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터키 아이스크림. 어렸을 때 저희가 많이 먹었던. 그래서 저도 사실은 크게 지식이 많이 없었는데 돌아다니던 와중에 그 코로나가 이거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가 이제 튀르키예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단순히 뭐 형제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서유럽보다 더 좀 안전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한국 사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격대 이런 것들도 가성비가 되게 좋아가지고 노마드하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오래 살고 싶어서 아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물가는 어떤가요? 물가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국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엄청 싼 편인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한국이 되게 비싼 편 아니에요? 한국이 서울이 특히. 네, 서울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북유럽 이런 곳을 제외하면은 네. 북유럽이나 뭐 북미 이런 곳을 제외하면 한국도 꽤 비싼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서 개발자 생활을 계속 하신 거고? 네. 또 어떻게 개발자 생활을 구체적으로 했었었나요? 거기서? 거기서는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 한국에도 클라이언트가 이미 있었고요. 예. 그리고 현지나 아니면 이전에 알던 뭐 북미 아니면 캐나다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통해가지고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발자로서 네. 여러 업체들을 동시에 개발을 네. 하면서 네. 계속 일을 해준 네, 형태로 맞습니다. 일을 하셨다라는 네. 것이죠. 일감은 어떻게 구하세요? 일감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연락으로 오는 케이스, 이미 알던 지인분들이 소개를 해주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뭐 스레드를 통하거나 그거는 최근이고 링크드인을 통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제가 코딩을 하고 있으면 이제 사장님들이 말을 거셔가지고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스몰 토킹을 하다 인연이 돼서 일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 처음에 네. 말을 어떻게 거나요? 뭐 당신은 개발자입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얼굴을 보고 그냥, 이미 예. 확신의 개발자가 저 하루 종일 코딩 제가 체크셔츠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딱 봐도 개발자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통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미 이제 몇 번 봤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사람은 개발자다라는 걸 이미 좀 확신을 하고 그리고 코드를 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와서 혹시 너 무슨 나라 사람이야? 뭐 여기서 살아? 이렇게 좀 가볍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일 해? 뭐 어떤 개발해? 이제까지 어떤 거 만들었어? 이렇게 차근차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카페에 한번 가시면 그래도 만약 그 풀데이로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는 걸 이제 그 예비 사장님께서 지켜보시고 그쵸. 쟤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면 이제 일이 뭐 진행되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앤드류 윌키슨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한번 했었는데, 그 앤드류 윌키슨이라는 그 해외 지주사, 디립을 인수하신 타이니 창업자도,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한테 자기가 먼저 가서 말을 걸었다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카페를 가십시오. 일을 가기 위해서. 카페에서 일에 집중해야겠다. 네. 스타크래프트 유튜브. 유튜브 보시면 안 돼요. 그랬군요. 네. 하나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을 사실 활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부터 제가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인스타에도 제가 어차피 카페를 가고 항상 카페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코드도 이게 슬쩍 같이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좀 하드워커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고 주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유럽이 좀 아무래도 되게 여유가 많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좀 사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면 적어도 이제 일을 좀 게으르게 하진 않겠구나. 약간 이렇게 보시고 성실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뉴스레터든 유튜브든 이렇게 오디언스 빌딩을 한다면 그걸 이제 수익화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었는데, 물론 최근에 스레드도 하신다고 했지만, 그냥 자기의 어떤 평판과 이전의 관계, 그리고 뭐 일상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감을 얻으시는 것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크리에이터와는 다르게 그 개발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저는 그 기술은 여전히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리고 수요가 많은 시장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쪽을 한다고 하면 일단 관심을 갖게 되고 뭔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개발자에 관련해서 AI가 여러모로 많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개발자는 대체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럴 일이 없다고 또 생각하고 또 있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뭐 나름대로 그분들의 역량도 있고, 사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AI가 잘 만들어주지도 아직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무슨 주판 배우는 거, 산수학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컴퓨터로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넘어갔듯이 지금은 그냥 그게 AI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저도 모든 걸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저도 사실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초안을 잡거나 아니면 기능을 구현할 때 좀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됐던 것들을 AI한테 주고 그걸 시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대체하기보다는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툴 커서를 활용하신다고 잘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실험도 해봤지만 뭐 사용자 입력받는 폼을 만들어줘 라고 하고 이미지도 같이 첨부를 해서 주고 그리고 커서에는 그 기존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그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코드 기반 베이스가 저는 이미 조금 쌓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반으로 이렇게 딸깍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거를 다 참조해서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코드를 던져주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제로부터 작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수정해야 될 게 적어지는 거죠. 네. 그래도 수정할 건 수정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마치 디자이너 피그마 AI랑 조금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글쓰기도 그럴 수 있긴 그렇죠. 하죠. 맞아요. 거의 비슷한 방식의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양상으로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커서도 써보고 레플릿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저는 뭐가 틀렸는지 모르니까 수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배우면 진짜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성준님한테도 막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개발 질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분을 옆에 있는 것만으로 뭔가 든든한 느낌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몇 명의 클라이언트와 보통 일을 하시는지나 아니면 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일을 좀 하시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한데. 사실 제가 전에 메인 잡과 프리랜서를 병행하던 시기에는 거의 많이 할 때는 4개, 5개랑 업체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메인도 있고 4, 5개를 동거. 네. 근데 그때는 잠을 거의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항상 자고 주말 없이 이렇게 항상 일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속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건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떠나서 어차피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자 해가지고 보통 3개 아니면 많아도 4개는 잘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노마드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운 삶을 좀 지향하는 건데 일에 너무 또 매여 있으면 좀 배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네요. 맞아요. 뭐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럼 뭐 일감은 그냥 뭐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계속 3개 끝나면 또 새로운 게 채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수주 기반의 어떤 에이전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 고객 수요가 있을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공감하시겠지만.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좀 이 삶을 지속하려고 그런 좀 비즈니스적인 전략, 세일즈 전략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을 당장에 많이 받기보다는 장기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문의가 요즘 스레드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이 오는 편인데 그 중에서 저는 되게 골라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은 좀 한 개 단가가 원래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저렴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금액을 조금 쌓아두고 있는, 킵해두고 있는 회사가 지금도 사실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사실 오히려 괜찮은 사람을 못 구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들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그 이상도 이렇게 작업을 계속 끊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되는 게 시기도 되게 잘 타는 게 보통 정부 지원 사업 발표하는 시기가 연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일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좀 많이 골랐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를 고르는 그것도 되게 능력이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건데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대체 어떤 형태인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 이제 업체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당연히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좀 핏이 맞는가, 인간적인 핏, 그리고 업무를 할 때 스타일, 그런 핏이 맞는가.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쓰더라도 한 1, 2주를 쓴다 하더라도 이제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업무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그 기간에는 테스트처럼 제가 하는 상품에도 뭐 이따가 질문 나올 수 있겠지만 상품에도 2주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2주만 같이 일을 해보고 그 와중에 핏을 찾아가지고 서로 맞춰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계속 더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도 테스트를 한번 하고 아무래도 하니까 조금 더 그런 핏을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디오에서도 이주 플랜 테스트 같은 게 또 있고 디오라는 거 아시지? 네네. 사이드 잡 플랫폼인데 네. 저는 그 이주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받아서 했었는데 네. 사실 저도 약간 고르는 타입이기는 해요. 약간 네. 말도 안 되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클라이언트가 핏이 맞는가를 맞아요.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건 또 말을 해보면 아는데. 네. 네. 근데 그게 한 번 딱 잘 걸리면 진짜 1년 이상 또 같이 맞아요. 깊게 일할 수 있고, 맞아요. 나도 되게 효능감이 생기는 그런 맞아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되게 네.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장 좀 자신 있게 아니면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어느 쪽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웹이나 아니면 서버 이쪽, 원래 저는 서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서버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백엔드다 보니까. 네네. 뒤에서만, 뒷단에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 해서 웹 쪽으로 저는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웹 기반에 아니면 웹을 감싸가지고 앱처럼 하는 걸 하이브리드 웹앱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앱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플러터도 사실 쓰고 있고요. 풀스택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인 잡이랑 프리랜서를 좀 연차가 낮을 때부터 항상 병행을 해왔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서버 개발자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건너 듣기로는 프론트엔드는 진짜 많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한 6개월마다 진짜 완전히 버전업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럼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게 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쪽으로 또 확장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성향의 문제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제 성향은 좀 배우는 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IT나 개발이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엔드는 뒷단에서만 작동을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은 내가 이런 걸 했어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사실 몰라요. 그런 거잖아요. 서버 비용이 한참 줄거나 아니면 폭도가 되게 빨라졌는데 우아하기에는 이제 사실 눈에 보이는 거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반인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결국에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프론트엔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1인 개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역시 B2B를 하다가 B2C에 대한 욕심도 생길 것 같아요. B2C로 봤을 때는 많은 그 1인 개발자들이 사실 우마두주님처럼 풀스택으로 하고 있다가 서서히 이제 나의 제품들을 하나씩 세상에 내보이는 그런 루트로 좀 많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개발을 잘하는 것과 이제 좋은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하는 건 정말 다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같이 이제 서비스도 만드는 것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같이 또 회사랑 협업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지분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제품이 내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 하나랑 그리고 아까 조신호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드들을 모아둔 그런 상용구 코드, 보일러플레이트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저는 1인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1인 개발자들이 본인의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들과 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코드들, 비즈니스 로직과 프론트들이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코드를 또 템플릿으로 좀 판매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인디 해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마크 루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막 이제 한 달에 1억씩 벌고 이러거든요. 그 보일러플레이트 상품이 제일 잘 됐어요. 그게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매출의 거의 80%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수없이 내놓은 제품들이 다 잘 안 되고. 맞아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리틀리라고 하나요? 어쨌든 네,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인디 해커를 위한 프로필 웹사이트 같은 걸 런칭한 적이 있는데 그게 조금 잘 되고 나머지들은 다 실패했었어요. 인디 페이지요. 맞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가 프로덕트 헌터에 런칭하고 나서 바로 잘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되게 좋은 유망한 상품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계속 어떻게 보일러플레이트를 더 잘 만들 계획이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저도 그분의 상품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당연히 기능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커뮤니티적인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커뮤니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사가지고 저는 이런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거기 뭐 문서나 이런 데는 안 써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네? 아니면 저런 문제가 생기네 하는 것들을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Q&A 섹션 같은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뭐 디스코드 방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조금 제대로 엄청 잘 동작하진 않는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못 쓰시는 분들은 또 진입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판매하는 것도 사실은 영미권, 뭐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프 같은 북미권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한국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한국에 맞는 그런 보일러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일러플레이트가 뭔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노션 템플릿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션을 쓰고 싶은데 처음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테이블 안에다가 내 거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코드를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얘기하면 로그인이나 결제나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앱에서 다 쓰이는 공통 기능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그냥 패키지화 했던 그런 느낌이 생각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비개발자는 쓸 수는 없고요. 맞아요. 코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냥 그 초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네, 재밌네요. 근데 서부 개척 시대에는 삽이랑 청바지를 팔아야 되고 1인 기업 노마드 시대에는 보일러플레이트를 팔아야 된다. 맞습니다. 직접 금강을 파는 거는 힘들다. 보일러플레이트 팔자. 네,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딱 거의 비슷해요. 저는 보일러플레이트인데 콘텐츠 마케팅을 하기 위한 템플릿을 판매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 기업을 위한 에어테이블과 함께 메이크 세트를 같이 팔 건데 이제 해외에도 그렇게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콘텐츠 팀이 없는 상태에서 그 DB를 쌓으면서 좀 더 쉽게 배포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하는데 저는 개발을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툴인 에어테이블과 그런 메이크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고 개발할 줄 알면 저도 저렇게 판매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인디해커 클럽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근데 거기에서 계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크롬 익스텐션을 파일로 판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셀러들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쿠팡 셀러 분들이 뭐 리뷰 모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좋은 리뷰, 나쁜 리뷰, 요약 이런 것들을 크롬 익스텐션 단품으로 팔아서 한 5만 원 정도의 설치까지 좀 도와주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좀 팔고 계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 해외 아마존으로 엄청 많이 팔았던 분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해외에는 맞죠. 아마존 베이스로 해서 서드 파티처럼 같은 앱이 진짜 많아요. 대시보드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 잘 팔리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한번 소개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 확실히 근데 그런 포인트에서는 좀 되게 진입장벽이 엄청 낮아진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크롬 익스텐션은 사실은 커서나 뭐 레플리스로 만들어줘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은 그냥 그런 단품 판매만 요즘 더 잘하게 되면 사실은 얼마든지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맞아요. 네. 준님 크롬 익스텐션 만드는 것도 강의로 만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것도 작게 툴킷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용으로 빠르게 바로 만들 수 있게 개발하는 것도 API 당신 거 입력하고 바로 한다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될 거니까. 저 그것도 봤어요. 사실 구글 스프레드시트였는데 링크드인 주소 입력하면 그 사람 데이터 싹 다 자동으로 가글 키는 거. 오 정말요? 크롤링 같은 서비스네요. 맞아요. 딱 스크래핑을 해주는 건데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제 유튜브에 노코드로 구현하는 거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제품화 시켜서 만든 거였어요.
사실 그걸 또 알려주는 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직접 만들 거냐, 아니면 그걸 익스텐션으로 설치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병주님 그거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뭐 사업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그러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그럼 개발자로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개발 전공이 아니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개발자로서 커리어가 시작됐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1학년 때 전공은 컴퓨터과가 맞았고요. 근데 중간에 좀 특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본어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일본어과로 전과를 한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어과로 전과를 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다시 와서 다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래 싫어해서 전과를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IT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IT 쪽을 해야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는 IT가 좀 오히려 안 좋은 시대였어요. 되게 3D 맞아. 노가다 뭐 그땐 그랬지. 해서 네. 그때는 3D 연필에 맞아요. 비유당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2010년대 초반이신 건가요? 초반보다는 조금 뒤에 2016년도쯤. 그때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개발이 엄청 뜨진 않았군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만 인식이 조금 안 좋은 인식이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어쨌든 디지털 트랜스퍼 전환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독학을 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말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계속했었네요. 뭐 그렇죠. 좋아했던 뭐 애니가 있었나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이런 것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일본 애니 많이 봤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네네네. 네. 그러면 사실 또 노마드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또 완전 다른 거잖아요. 또 개발하는 거랑 또 완전 다른 거고. 네. 어떻게 노마드를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일본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제가 유학을 할 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노천 카페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노트북 딱 하나 들고 이렇게 일하는. 근데 보통은 대부분 제 기억에는 외국인, 그러니까 약간 북미나 유럽 이런 쪽 서양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대낮에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하나로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던 모습들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아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그 꿈을 갖고 실행하게 된 뭐 어떤 계기 혹은 그 시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IT를 공부하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한 다음에 책을 하나를 봤어요. 아마 타이탄의 도구들이었나요? 네. 팀 페리슨. 네. 그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너가 꼭 회사에 항상 있지 않아도 이미 너가 가진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자동화를 하던 아니면 뭐 원격 근무를 하던 그때 당시에 원격 근무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네, 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그 형태로 너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 뭐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루 4시간만 일한다. 그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게 완전 불을 크게 지폈죠. 네, 맞아요. 네. 일주일이다. 그 책은 나는 일주일에 4시간만. 맞아요. 일주일에 4시간. 하루도 아니고. 맞아. 하루가 네. 아니었어. 그래서 팀 페리슨이 또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니까 저도 거기에 꽂혀가지고 네. 이제 IT 공부를 다시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걸 당장에는 당연히 이제 많은 그런 기술이나 쌓인 게 없으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나도 나중에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를 하면 어떻게 일이 찾아야 되지?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해외 나가게 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많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약간의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제는 좀 내가 쌓인 것들이 있고,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해외 나가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나가신 곳이 어디예요? 처음 가게 됐던 곳이 대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 대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사람이. 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네. 큰 이유는 아니었고요, 네. 뭐,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일하기엔 어디가 또 좋았어요? 튀르키예 말고 또 튀르키예 말고, 저는 러시아도 좋았고요. 러시아요? 네. 러시아도 은근히 되게, 자국민들한테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한테는 꽤 이제 열려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도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괜찮고요. 그럼 주로 어디, 연해주나 그런 데인가요? 연해주. 네, 모스크바. 네, 모스크바도 되게 괜찮아요. 춥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추워요. 그래요? 네, 한국이 저는 서울이 추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발레도 보러 가고. 네네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러시아 발레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네, 러시아. 모스크바? 정말 상상이 안 된다. 거기서 노마드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 거기에 되게, 당연히 정말 아시아는 아니겠지만, 주변에 러시아 근처에 이제 스탄이 붙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사실 한국인들과 되게 닮은, 이제 외형적으로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아시아처럼 보이는 인종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가면은 좀, 어렸을 때 저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러시아 가면 이렇게 상남자만 있을 것 같고. 스킨헤드들 있을 것 같고. 스킨헤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지내기 좋고, 사람들도 꽤 나이스하고,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혼자 지내세요? 아니면 어떤 노마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속해서 지내세요? 저는 주로 혼자 지내고, 가끔 이제 그런 파티나 아니면 그런, 보통 카페에서 일하고 있으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같은 노마드들이 주로 일을 하잖아요. 너도 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군요. 뭐 해? 아니면 Next.js나 뭐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장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너도 이렇게 해서 친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너 이런 파티 있는데 너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재밌겠다 일단. 나 듣기로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재밌죠. 인상적인 도시가 있다면? 저는 조지아 있었던 거. 조지아. 미국 조지아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루지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터키의 우측에 이렇게 끝에 있어요. 거기도 되게 되게 좋은 게 한국인한테 무비자로 1년을 살 수 있어요. 360일인가? 365일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년을 거의 지낼 수 있어요. 일도 할 수 있어요? 네, 일도 할 수,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건 안 되지만, 네, 원격으로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조지아가 왜 좋아요? 거기에 이제 비자를 열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도 약간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 같은 노마드 리스트에 보면 항상 2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히터레베스의 노마드 리스트에 보면 항상 20위권에 있다. 노마드 리스트 실제로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네. 저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항상 10위권 안에 서울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서울도. 네. 서울도 굉장히 노마드하기 좋은 도시죠. 네. 좋은 거 말고 노마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질문이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외로움이 크죠. 근데 외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노마드를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지만 실제로 좀 워커홀릭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평일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이제 완전히 돌아다닐 때는 좀 그런 외로움을 사실 좀 많이 느껴서 친구나 이런 게 있더라도 조금 깊은 관계까지 되기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유지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 베이스를 만드는 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튀르키예에 아예 정착을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서울로 다시 오신 건데 서울에 네. 정주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완전히 베이스를 만들고 아마 서울에서 계속 이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다른 이제 나라로 노마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동안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셨군요. 그쵸. 네. 아무래도 사실 제일 편하잖아요. 우리랑 맞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노마드 경험을 충분히 해본 사람 입장에서 환상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노마드의 삶 vs 정주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삶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지금 와서. 아무튼 이미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쵸. 이미 선택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시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은 정주하고 뭔가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에 대한 어떤 동경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지금 약간 미래를 생각하고 있냐면, 당연히 완전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봤던 분 중에 그런 사장님이 있었어요. 프랑스 분이실 텐데, 지사가 각 나라마다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그 삼성중공업에도 이제 회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시는 분이고, 되게 배에 들어가는 관측하는 되게 코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 분인데, 회사가 한국에도 있고, 뭐 프랑스에도 있고, 노르웨이에도 있고, 세계 각각 이렇게 다 지사가 있고, 그 나라마다 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데리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은 여기서, 2개월은 뭐 파리에서, 2개월은 뭐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가족도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니까 물론 뭐 그게 아이들한테 항상 좋다라는 건 솔직히 저도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좀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리는 이상적인 삶은 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같은 노마드 네. 그 성향의 네. 배우자를 찾으시면 네, 맞아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가정을 일구실 생각이 있는 거고요. 아, 당연히 있죠. 네. 그 성향 맞는 사람 찾으면 되죠. 맞아요. 네, 노마드 커뮤니티 만드시는 빈센트님도 네. 사실 양양에서 지금 그 전에 우리 나오셨던 리안님이랑 같이 네. 사시는데 최근에는 지금 그 친정에 계세요. 다 같이 애를 이제 키우시려고. 네. 근데 다시 조만간 양양으로 돌아가서 또 애기를 좀 잘 키울 계획이라고 하시고 또 하와이에 또 동생이 있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삶을 사신다 이런 말씀을 네.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좀 응원하는 마음인데 계속 또 아이를 또 키워보니까 이 정주하는 삶이 주는 또 안락함과 또 편함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뒤에 또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또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저도 이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노마드가 아니라 뭐 1인 기업이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책 쓰고 싶다라고 한번 그냥 스레드에 툭 던졌더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미지의 영역이에요. 네. 그런 삶에 대해서. 맞아요. 그거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해외엔 좀 있어요. 그 몇 가지 매서들이. 근데 그런 것을 대부분 보면은 아이가 많은 그 육아 서적 같은 경우가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 8살이나 9살 때까지는 사실 해외 안 나가는 게 좋다예요. 처음에. 왜냐면, 아기의 정서에 별로 여행이라는 것은 부모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시기에 이렇게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엄청난 소득이 된다. 이게 한마디로 제이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의 골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애기들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 아빠랑 여행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았겠구나.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잘 놀았다라는 감정만 남는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여기서 새로운 고용 형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뭔가 끝까지 살아본 사람이 없는 미지의 미답의 영역으로 가는 거여가지고. 네, 맞아요. 궁금한데, 나중에 책 쓰시면 좋겠다. 우리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애기 다 큰 다음에. 나는 이렇게 키웠다. 이 경험해보고 저한테 나중에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가정을 이루실 계획도 있고, 한국에 정착을 계속 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가 전에는 몰랐는데 사실 조금 예전에는 서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당연히 출퇴근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에 치여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 서울에 살다가 대체 여기는 왜 왔어? 약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대체 우리나라에 왜 왔어? 서울 좋잖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서울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생각을 해보면 서울만큼 안전한 치안이 좋은 도시는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이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퍼져져 있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데 많이 없고, 그리고 빠른 인터넷, 디지털 노마드한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카페들과 아니면 그런 공간, 장소들, 그런 것들도 저는 삶의 퀄리티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전시라던가 뭐 팝업이라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서울에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디지털 노마드를 서울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하게 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재조명을 한 거군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거의 그냥 50개 돌고 나니까 서울이 좋구나라는 그때 이제 맞아요. 알게 된 거군요. 맞아요. 물론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천국이란 뭐 이상향 이런 곳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던 이제 남한테 어떤 곳이 좋냐보다는 내가 어떤 곳을 좋아하는가, 나한테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 약간 제가 그 노마드님 스레드를 봤을 때는 네. 약간 그런 한국의 어떤 경도된 문화라든가 뭐 사람 약간 뭐 뭔가 이제 캔슬 컬처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가끔 이제 발언 비슷하게 하시는 걸 좀 봤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네. 노마드 생활을 여러 동안 하면서 그런 그 한국의 이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을 좀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여겼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게. 네. 저는 사실 캔슬 컬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네. 그런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뭔가 얘기를 할 때 이런 관점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마드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서로 되게 유연하게 지내는데 네. 한국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건 아까 튀르키예 얘기와도 연관이 되는데 튀르키예 좋았던 이유가 한국의 한 20년 전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웃이랑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뭐 아침 식사를 사러 나갈 때 안녕 어떻게 지내? 오늘 잘 지냈어? 무슨 일 있었어? 하는 가벼운 그런 인사들 안부 묻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뭐 미국의 연구 조사 결과 이런 걸 보면 그게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와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거는 한국 사회가 조금은 이제 개인주의화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약간 이기주의도 조금은 더해진 게 아닌가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심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많고 또 경쟁이 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그렇게 멀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우리가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가치들이 지켰으면 하는 가치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런 걸 좀 떠올려서 물론 이런 것들도 좋지만 다시 옛날의 것들을 좀 살려서 우리끼리 연결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아주 독립해서 살고 있는 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일하고 뭐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를 뭐 없애거나 혼자 뭐 완전 배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맞아요.
라고 생각해서 저도 맨날 그런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도 저는 되게 그런 일종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서로 도와주고 우리 인사 많이 하고. 네, 맞아요. 네, 좀 친한 척 해야 되겠다. 사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들이 되게 나는 개인주의고 혼자이고 싶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넷플 연구라던가 트레바리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되게 아직도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고 우리가 연결되려고 다시 조금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국이 너무 고경쟁 사회여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노마주님은 아무래도 약간 그 한국의 경쟁에서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이 하루하루가 이제 경쟁인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런 쉽지 않죠. 그 연대감이나 여유가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넷플 연가나 트레바리 같은 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넷플 연가나 그 트레바리 같은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제 가치관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내가 이분이랑 합을 맞추기 위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넷플 연가나 트레바리 같은 경우는 공통된 관심사로 엮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그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먼저 얘기하지 않고도 확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화를 추구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굳이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앞서 선행까지는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로 바로 진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약간 시야를 약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 못했는데 이것도 또 너무 재밌는 주여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못하지만 사실 근데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사실 공동체주의랑 좀 약간 전 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좀 뭔가 제가 말했던 맥락이랑 좀 안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사람을 챙기는 이런 마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극이 있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좀 더 나아가 사실은 좀 한국이 잘 살았으면 여유가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 나라긴 한데 미국은 7만 불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돈을 많이 버는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자연스럽게 좀 생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애초에 우리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 두 개는 이제 나라별로 소득 격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간에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도 바로 옆에 있고, 네, 그러니까 서울도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도 늘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근데 앞으로 이제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을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결국에는 가족이랑 주변 인간관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나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요즘에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약간 살짝 반론하고 싶은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좋겠지만 사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같이 여유가 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7만 불 사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결국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더 강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체가 부유해지고 개인 차원에서 부유해지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거에 집중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좀 줄이는 그런 쪽의 생각도 좀 같이 해보자. 네,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AI가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AI는 점점 더 경쟁을, 그러니까 그 격차를 벌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그거 진짜 과도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저의 유토피아적인 그 발상과 디스토피아가 있는데 저는 좀 유토피아로 밀고 싶어요. 어쨌든 그 자원이 넘쳐나는 시대가 당연히 올 텐데 그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뭐 성준님이나 아니면 이런 따뜻한 성향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많이 분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건 알아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정치학자나 사회학자 모셔가지고 나 혼자 부자에서 하는 공동체 이야기도 재밌겠다. 예, 나만 재밌나 보다. 오케이. 네.
고민 해결 상담소로 가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네. 그냥 슬슬 계속 흘러가는 또 게스트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네. 또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재밌었습니다. 공식 해결 상담소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고민을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나름의 답을 같이 고민한 다음에 이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혹시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이 아직도 있긴 한 것 같아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양은 많아지는데 이제 이 일이 돈이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 정말 많이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건강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좀 원래 일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약간 젊을 때 좀 무리를 했던 게 약간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건강도 이제 챙길 겸 한국에 좀 있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일과 건강, 삶의 밸런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 있게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 딱 고민했던 거에서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네.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딱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너무 막 과도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 하고 소속돼 있지 않으면은, 소속돼 있으면 똥 싸면서 돈 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일 안 하는 순간 맞아요. 돈 바로 안 되니까 조급함을 맞아요.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한 고민이었고, 이게 돈 문제와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뭔가 계속 돈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좀 개인으로서의 성장이 좀 더뎌지는 게 아닐까?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요즘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조언을 구했었는데, 조언해 주신 분이 50% 정도는 자기의 어떤 경험에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50%를 쉬고 놀라는 게 아니고, 약간 당장의 그 돈과 성과는 좀 배치되더라도, 그게 나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 내가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사고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맞다고 생각했고, 저도 이제 제 시간을 가장 어떻게 하면 높은 단가의 그 돈으로 바꿀까를 최근에 그것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좀 50%는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50% 정도는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여가지고, 노마드 주님께도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했었던 거는 목표를 정하는 거였는데, 목표라 하면 일단 돈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거였어요. 네. 기간과 얼마를 벌고 싶다. 좀 제 예시,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저는 3년 안에 엑시트하는 게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고, 엑시트라고 하면 이제 20억이거든요. 일단 최소 20억을 기준으로 해요. 네. 그럼 그때까지 어느 정도로 회사를 키워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캐시플로우를 20억에 준하는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네네. 그렇게 잡으니까 좀 더 달려도 될까 말까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생겼고요. 그럼 이게 나중에 내 회사가 커지는데 영향을 주는 일인지, 아니면 당장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일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회사를 키우는 방향으로의 일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재밌어 보이는 일도 조금 거절하는데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라고 하는 제안은 저한테는 아직은 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재미 위주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회사의 성장이라든가 기대 매출 같은 게 보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3년 안에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그걸 좀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무리해도 될지, 언제까지 무리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거군요. 저는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삼자 하는 게 몇 가지가 생겼는데요. 첫째로, 5시부터 7시 사이에만 미팅을 하자. 첫째. 하루에 모든 미팅을 그때로 다 몰아버리자 해였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나는 메이커니까, 메이커시잖아요. 네. 근데 메이커는 그 덩어리 시간이 필요해요. 글쓰기, 몰입해서 아무런 연락도 필요 안 받는 그런 시간. 나만이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폴 그레이엄이 그 Y 컴비네이터의 그분이 블로그에 쓴 글이 나도 VC다 보니까 엄청 많은 미팅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뭐 제품을 더 알아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밤에 하더라도 나는 전부 다 퇴근 전으로 다 몰아버렸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되게 그 얘기 듣고 영감을 받아서 저도 이제 주중 일과나 이런 때는 절대 미팅을 잡지 않고 사실 그 외부 강의가 있다던가 이랬을 때는 당연히 하러 가야겠죠. 근데 그것도 일이니까 다른 일이니까 미팅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지금 요즘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공휴일에 그냥 아예 끄기로 했어요. 그냥 공휴일이나 주일이래 그 주말에는 전 주일날 써야 돼요.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날에는 그냥 그 아예 일 생각을 안 하고 CS도 그냥 다 놨어요. 이제 요즘은 그냥 도저히 그 매일매일 오늘 그 CS와 이런 것을 제가 감당한다는 게 나의 깜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이렇게 시간대로 좀 잡아가려고 하는 그게 더 컸었습니다. 근데 일을 밤에도 할 수 있죠.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만의 원칙들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라는 게 좀 더 확실히 드는 생각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시간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데 조신이 형은 나오분배에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천하기가 어렵네. 맞아. 고객님께서 10시만 된다는데 어떡하지? 맞춰드려야죠. 그렇게 하는 시간 블로킹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도 습관적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하고 진짜 언제든 내가 할 수 있는.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도 얘기하는데 링크에는 정작 그 시간밖에 안 돼요. 거짓말 하고 있으네요. 언제 날짜 등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네. 뭐 미팅이 내가 앞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시간 블로킹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집중 타임, 사색 타임 이런 거 항상 이런 게 조씨님이 계속 성실하게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인 것 같아요.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죠. 예,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시간을 그래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많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한데 어떠셨는지 이제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오늘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또 저도 좀 이 나온부 채널에서 다시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도 됐는데 되게 재밌게 또 여러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걸 많이 느꼈어요.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분들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